대한민국 첫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대사업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해군이 경항모 사업에서 한국형 항모로 사업명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모함 건조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굴지의 조선사들의 불꽃 튀는 경합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양측이 제시하는 항모의 설계도 그만큼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항모 사업에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고작 북한을 상대하는데 항모가 무슨 필요이며, 정작 항모를 만들어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격침된 러시아 상륙함처럼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완파될 텐데 항모가 무슨 소용이냐고 합니다. 한마디로 항모가 값싼 비싸지 뻗어 놓은 보리자루만도 못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해전에서 항공모함이 가지는 유용성과 위력은 그저 비싼 군함 한 척으로 치부할 만큼 작지 않습니다. 현대전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항모가 적절한 호위함대와 함께 항모전단을 구성한다면 정말 치명적인 전투력을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모는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외교 카드로 기능할 수 있는 국방계의 치트키입니다. 특히 대미 외교에서 정말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항모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첫 항공모함 사업인 한국형 항모 사업에 관련된 무수한 논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 사업 CVX 수주전은 사실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한판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협력자들을 끌어모아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항모를 제시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중공업은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STX 엔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레이더 및 전투 시스템 그리고 엔진 분야에서 협업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영국제 최신 중형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급을 건조한 바콕을 파트너로 합류시켜 흠잡을 데 없는 차세대 항모 만들기에 매진 중입니다. 모듈식 스키 점프대, 후방 드론 간판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바콕이 개발한 자동 무장 이송 장치가 탑재될 수 있다는 추측이 돌고 있는데요. 이에 맞선 대우조선은 항공모함 제작 명가인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조선소, 한진중공업과 함께 업무 협약을 통해 절대 실패하지 않을 안정적인 항모를 제시했습니다. 무리하게 중형 항모 사업을 추진하다가 엉터리 폐품이 된 중국의 랴오닝이나 인도의 비크란트에 전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이는 확실히 검증된 항모를 건조한 뒤 이후 축적된 기술로 독도함을 대체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조될 차기 항모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수적인 설계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로 내놓은 항모의 설계 외에도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두세 가지 항모 설계를 별도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항모 사업만 제대로 추진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설계와 건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모함 건조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많은 국민이 항모 건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과하고 중국에는 쓸모가 없다가 이들의 주장인데요. 차라리 항모 사업을 할 예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이 증명된 대전차 미사를 사거나 통신 장비를 바꾸자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전에서 항모의 역할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막대합니다. 항공모함 사업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은 육, 해, 공 각 군이 소유를 제기하면 이를 기재부가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항모 예산이 취소된다면 그냥 국방비가 주는 것이지 다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업에 들어간 인력과 시간만 날린다는 것이죠. 물론 항모가 쓸데없는 사업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다음해 예산부터는 항모에 들어갈 예산을 군의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항모는 절대 쓸데없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양 안보의 위기가 굉장히 위태로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항모 전단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 번째 자국산 항공모함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항공모함인 003형의 진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졌지만
있지만 2022년 4월 현재를 기준으로 1, 2개월 이내에 진수 전력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항모가 건조될 2033년이면 이 003형은 물론 후속 건조될 중국 최초의 핵항모인 004형이 한두 척 정도 건조될 게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즉 이제 중국은 항모를 붕어빵처럼 찍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항모를 호위할 구축함들 상당수가 이미 전력화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팽창을 염려한 미국이 태평양 함대로 항모 전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일본 역시 경항모 전단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시에 동북아에서 활동할 항모 전단의 수가 무려 10개가 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야흐로 동북아는 이미 항모 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항모가 득실거리는 동북아행에서 우리 해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 항모가 필요합니다. 항모는 최신의 구축함과는 달리 항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항공모함은 그냥 전투기를 띄우는 이동식 비행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행장이라는 기능에 있어서는 성능이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활주로가 짧아 운용 가능한 함재 개수도 제한되고 육상기지와 달리 데미지 컨트롤이 어려워 일단 피격되면 쉽게 전투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는 21세기 현대해군의 해전에서 꼭 필요한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항모가 없으면 함대의 생존부터가 불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해전에서는 누가 더 멀리 적을 탐지하고 더 멀리서 치고 빠지냐로 순식간에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현대해전에서는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아주 중요한데요. 또 적성국의 항모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항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함대를 위협하는 적의 항공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반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대잠전, 소해전에서도 항모는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요. 항모에 탑재되는 헬기 전력은 구축함 수척의 몫을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항모는 지함이기도 한데요. 거대한 덩치에 걸맞는 거대한 아일랜드에는 함대를 통솔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함재기들이 습득한 정보를 함대의 군함에 연동시켜 협동 전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차하면 막대한 탑재 능력을 활용해 다수의 차량과 장비를 운송하는 보조 상륙함으로 기능하거나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로 구성된 강습 상륙모함으로 작전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이런 항모를 대체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항모라고 무적은 아닙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항구에 정박해 있는 항공모함은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 세례 얻어맞기 딱 좋은 비싼 표적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항모전단이 항구를 벗어난 순간부터 항모전단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찰 위성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 낀 날씨나 야간에 항모를 정확히 추적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설령 탐지했다 하더라도 전투 속도를 항의하며 24시간 내내 방공구축함에 호위를 받는 항모를 격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우리 해군이 주로 움직일 제주도 남방 항로에는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 우방국의 군함과 요새는 물론 세계 최강 미 해군의 함대가 질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항모전단을 노리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전력은 생각외로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모전단의 생존성이 낮아 항모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항공모함을 어떤 규모로 건조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항공모함의 규모와 함재기의 종류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CVX 스펙은 경하 배수량 3만 톤, 함재기 20여 개 수준의 경 항공모함인데요. 이 정도로는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함재기 20기는 미군이 타격 임무를 위해 편성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실제로 적을 타격하기 위해 출격할 수 있는 함재기 수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작은 갑판에서 일시에 출격할 수 있는 함재기 수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아무리 좋게 쳐줘야 3-4개 편대 정도만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함대 방공과 긴급 대응을 위해 절반이 함대 상공을 배회해야 합니다. 여기에 재보급까지 고려한다면 CVX가 공격에 동원할 수 있는 함재기 수는 불과 한두 개 편대, 그러니까 최대 8기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정도로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보조하는 임무 이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중국의 003형은커녕
랴오닝급이 운영하는 40개 함재기를 상대하기도 버거운 수준인데요. 우리 경항모가 공격에 8기를 동원할 때 랴오닝급은 가뿐하게 20기 이상을 공격 임무에 할당할 수 있게 되는 수치입니다. 이래서야 아무리 함재기의 성능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만 따져본다면 항모 사업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항모의 규모만 좀 더 키우면 앞에 언급한 내용이 모두 해결됩니다. 현재 정규 항모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각기 만재 65,000톤급 퀸 엘리자베스와 75,000톤급 팡을 건조했거나 건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팡의 경우 원자로를 탑재해 전자기식 캐터펄트 이멀스를 2기 이상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사출기를 이용하면 매우 단시간에 다수의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습니다. 40기 이상의 전폭기와 조기 경보기 E2D로 구성된 스트라이크 패키지도 그리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 중국 항모전단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항모전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한국의 항모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의 사업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항모 사업에서 한국형 항모로 사업명이 바뀐 것이 이를 방증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항모를 보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함재기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F-35B는 수직이 착륙 기능을 이용해 쏘티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다지 좋은 점이 없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 한국형 항모로 사업을 바꾸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크게 2가지의 선택지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